이번 영상은 앞 시간에 한 바디 내에서 마스터 스케치를 활용한 모델링 실습을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을 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트 디자인의 두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줄의 세 번째 거죠. 15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도면 한번 보시면서, 앞에 영상에서 작업했는 내용을 바디를 나누어서 멀티 바디로 불리언 오퍼레이션 연산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는데, 앞에 영상 원바디에서 작업하는 마스터 스케치를 활용한 모델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시작합니다. 카티아 프로그램에서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센터 포인트 먼저 만들어 주겠죠. 원바디에서 피처 레벨로 만드는 것과 작업 프로세스 초반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스터 스케치까지는 동일한 작업이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데이터. 그리고 파트 넘버 프로덕트 탭에서 PDG 페이지 두 번째 예제 15번인데요. 두 번째 모델링 방법론 언더라인 02로 했고요. 컨트롤 S 저장을 원하는 위치 파트 넘버 상에 저장을 합니다. 도면상을 노트 주기란에 파라미터 ABC 값 있었죠. 주요 변수 값. 이번 멀티바디도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초기 도면상에 나와 있는 값으로 시작을 하되 완성이 된 후에는 ABC 값을 변경을 해 보면서 또 앞 영상 자료에서 이 전체 길이 A 값이 길어짐에 따라 리브 개수를 우리가 조정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룰 기능 이번 멀티바디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파라미터 변수부터 만들기 위해서 하단 fx 들어가셔서 랭스를 3개 만들어 줍니다. 파라미터 집안에 A는 초기 값이 93.7mm, 랭스 두 번째 B는 3.5mm입니다. 랭스 C는 단면의 지름이었죠. 18mm.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변수 3개가 되고요. 그리고 스케치 및 3D 형상 작업에 있어서 기존 데이터 플랜에 해당하는 기존 평면들을 원바디 모델링과 동일하게 멀티바디에서도 필요한 데이터 플랜 생성 들어갑니다. 정면도 프론트 뷰로 맞춰 주시면 정면도 지금 이 뷰가 되는데요. 원점에서 오른쪽 제일 오른쪽 끝 엣지 끝을 지정할 데이터 플랜은 ZX 평면을 93.7mm 옵셋한 평면인데요. 바로 이 값이 우리가 파라메타 A 값과 릴레이션 관계가 들어가면 되겠죠. A 값과 같다. 링크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B 값 3.5와 링크를 걸어줄 XY 평면을 아래로 물론 리버스 디렉션 버튼을 누르셔서 방향을 바꾸셔도 되지만 가능한 한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방향을
자, 반대 방향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3.5는 옵셋 값에서 에디트 포뮬라 호출하시고요. 자,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C 값 아니죠. B 값이죠. B 값을 받아주시면 마이너스 B 하면은 3점, 마이너스 3.5 지금 이 값과 동일하게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는 자 화면을 회전을 좀 하셔가지고 자 위에서 바라보고 자 요 YZ 평면을 이제 자 YZ 평면을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자 지금 탑뷰 입장에서 자 요 아래쪽 방향이 X 플러스 자 요게 마이너스 X 값인데요. 자 오른쪽 이 바디를 만들기 위한 자 이 위쪽 부분 마이너스 X 방향 쪽에 데이터 플랜을 만들어 주는 게 작업 편의상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값 9mm는 에디트 포뮬라로 자, 전체 단면의 18mm 값에 나누기 2가 될 텐데 자, 요 값도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값 나누기 2 하셔가지고 자, 마이너스 9mm 옵셋된 평면 자,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93.7mm. 자, 여기서 오른쪽 바디에 스케치를 위한 요 가운데 부분. 자, 단면이 18mm니까 자, 요 절반은 또 9m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93.7 되는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에디트 포뮬라의 단면의 폭지름 역시 마이너스 값 들어와야 되니까요. 폭지름 C에다가 나누기 2라고 해서 자 역시 방향 마이너스 9mm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바디 불리언 연산을 통한 모델링 방법은 평면이 자 원바디에서 작업하는 방식과 좀 달리 평면이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측 면도에 40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아까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40mm. 자, 우측에 회전하는 중심축을 자, 잡기 위한 자, 위치고요. 또, 자, 이 방향이 마이너스 40 되는 위치인데 평면도 입장에서는요. 자, 이 회전축 입장에서 26mm 요 리브 만드는 위치와 25mm 보강제 스티퍼너 바디 만드는데 자, 이 치수들의 기준 데이터 플랜으로 사용될 자, 마이너스 40mm 되는 평면 즉 YZ를 자,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40이라고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바디 모델링 상에서는 평면 총 5개입니다. 자, 이름 네이밍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평면 같은 경우는 자, 선택 후 Alt Enter 눌러서 자, 1번 평면은 ZX 플랜을 옵셋 ZX 플랜 옵셋 93.7mm 이렇게 자 입력을 자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평면은 XY 평면이죠. XY 옵셋 마이너스 값 3.5mm입니다. 자, 세 번째 평면은 YZ 평면을 옵셋했죠. YZ 옵셋 equal 마이너스 9mm. 자, 4번은 평면, 첫 번째 만들었는 평면을 옵셋했습니다. 플랜 1번을 옵셋 마이너스 9mm.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YZ 평면을 옵셋 하는데 마이너스 40mm. 자, 이렇게 네이밍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은 멀티 선택한 후 Alt IG라고 누르신 다음 데이텀 플랜 바디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이 평면은 기존의 절대 평면과는 달리 서식을, 자, 그래픽 탭에서 칼라 선의 종류 6번, 자, 굵기도 바꾼다면 2번이라고 자,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를 define 정의하신 후에 정면도상에 보여지는 자, 마스터 스케치, 그리고 우측면도상에서 보여지는 마스터 스케치, 자, 원바디 모델링에서 그렸던 스케치와 동일합니다. 자, 레퍼런스 데이터 자, define 해 주시고요. YZ 평면을 원점을 투영해서 정면도로 작업을 평면 잡으시고, 프로파일로 자, 원점에서 두 칸, 자, 단위 좀 치고 더블 클릭. 항상 constraint로 형상 구속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오른쪽 끝점을 자, 제일 오른쪽 93.7mm 일치. 자, 그리고 또 아래쪽 중심 센터 축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3.5 내려간 그 평면과 역시 일치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V축과 자, 요 점,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수평, horizontal measure direction, 수평으로 치수 방향을 이렇게 정하시면 프론트 뷰 마스터 스케치의 센터선 스케치는 자, 이렇게 치수 두 개로도 구속이 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에 자, 5.7 자, 됐고요. 자, 이제 3D로 빠져나가서 자, 요 스케치 이름은 자, 프론트 정면 쪽에서 작업한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본 자, 이쪽 방향에 자, 시작을 여기서 해서 16, 32.5에 자,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서 그려질 스케치는 자, 여기서 평면을 정해 주시고 포지션 더 스케치 프로젝션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 자, H 오른쪽 방향, V 위쪽 방향. 자, 맞죠? 그죠? 이렇게 오케이 들어가서 자, 프로파일 시작은 자, 아래 3.5 내려가고 오른쪽 9mm 되는 평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한 칸 반 정도 가서 자, 위로 3칸 정도 올라갑니다. 다음은 오른쪽으로 다시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 지어 주시고 자, constraint 툴바의 후속 조건으로 요 끝은 마이너스 40 X방향으로 마이너스 40 되는 곳에 일치고요. 자, 이 왼쪽 아래쪽 출발 시점의 끝점은 자, 두 곳의 일치입니다. 먼저 자, 마이너스 9mm 옵셋 평면의 일치. 자, 그리고 선 자체가 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5 되는 평면상의 일치. 물론 이 점으로 일치 잡으셔도 되고 아래쪽에 그죠? 선으로 일치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아래쪽 선과 요 위쪽 선과의 높이 치수가 있고요. 자, 요 평면과 또 요 선 간에 16mm 떨어진 치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멀티로 자 32.5와 자 여기는 16. 자 32.5와 자 여기는 16입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의 동일한 5R에 자 코너 작업 들어갑니다. 꼭지점을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여기도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아프레이션 코너로 5라고 입력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동일하게 fx가 있는 쪽이 드루리번 그러니까 아래쪽이 없는 쪽이 자 수정이 되면
fx가 있는 쪽은 단지 따라만 가는 값이 자 되겠죠. 자, 이제 3D로 빠져나가서 자, 다음에 오른쪽 마스터 스케치는 화살표 위로 한번 눌러주시고 프론트를 라이트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와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는 제가 컬러를 오렌지 선 굵기를 두 번째 거, 선 종류도 6번,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를 나누어서 주어진 스케치를 기반으로 자,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자, 여기에 센터선,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의 센터선을 이용해서 패드 작업으로 자, 위아래 높이가 자, 여기 평면도 입장에서 절단면의 섹션 BB를 보시게 되면 자, 두께가 5mm 그리고 잘랐는 자, 전체 폭 18mm입니다. 자, C값과 관계가 있죠. 자, 메뉴상으로는 인서트의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바디를 추가할 때 상단 메뉴 인서트의 바디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를 키보드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 첫 글자가 B죠. IB 그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GSD 상에서는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G가 바로 지오메트리컬 셋이었고 파트 바디 상에서 바디 추가하는 건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B 자 그러면 Alt키 IB라고 하면 자, 이 바디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바디 이름을 프론트 메인 바디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파트 바디라는 레벨은 여기에서 바로 어떤 피처 레벨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기에 바로 뭔가 작업을 하는 거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다른 모 업체에서는 파트 바디는 비워놓는 바디로 자 그냥 비워놓고 자 처음 모델링 할 때부터 바디를 인서트 해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 바디가 여기에 피처 레벨을 만들고 나면은 작업을 하다가 작업 순서가 바뀌었다. 수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저 바디가 첫 번째 레벨로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바디를 바꾸어서 수정한다든지 신규로 추가 있는 바디와 리플레이스 한다든지 기능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티아 기능을 잘 활용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파트 바디를 아예 비워놓고 새로운 바디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 없다면 지워야 된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드 들어갑니다. 우리가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 놓은 스케치를 바로 다이렉트로 찍을 겁니다. 그러면 자, 신규 바디를 만들어서 그 바디의 안에 스케치를 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신규 바디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져 있는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찍게 되면 자, 이게 어떤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바로 링크가 걸리는 겁니다. 100% 링크를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우리가 스케치들 간에 100% 링크를 거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그 첫 번째가 레퍼런스 데이터에 스케치를 그려놓은 거를 자 바디의 피처 레벨에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찍어서 지금은 이제 오픈되었으니까 메시지가 뜨는 거죠. 확인하면 자 여기 패드 1에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라는 게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레퍼런스 데이터의 프론트 마스터와 지금 프론트 메인 바디의 패드 1의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는 100% 링크가 걸리는 겁니다. 100% 링크라는 것은 레퍼런스 안에 있는 프론트 마스터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든지
프론트 메인 바디에 패드 1의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나 둘 다가 동일시된 스케치이기 때문에 100% 같은 스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데이터에 있는 스케치를 우리가 새로운 빈 바디에 피처 만들면서 바로 찍는 방법이 100% 링크 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또 100% 링크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치를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자, 리플레이스 기능이 또 100% 링크를 거는 방법이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틱 옵션 켜주시고, 자, 뉴트럴 파이버 위아래로 자, 5mm 두께가 들어가면 도면상에서 자, 이 5mm 두께라고 되어 있죠. 이 5mm 두께는 차후 리브 만들 때도 그렇고 우측 바디 만들 때도 그렇고 자, 많이 사용되는 자, 값이기 때문에 에디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름을 우리가 메인 자, 패드 티크니스 메인 패드 티크니스라는 이름을 자, 명명해 놓고 자, 오케이. 자, 이 값은 언제 어디 쓰든 에디트 포뮬라 값에서 rename 파라메터로 자, 이 값이 무슨 값이다. 바로 단면을 잘랐을 때 요 두께 값이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두께 값입니다. 그러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자, 에디트 포뮬라로 자, 여기 절반 두께 가야 하는 거니까 C 값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값으로 C값 나누기 2만큼 가게 되면은 자, 반대편도 mirrored extent 하면은 자, 절반만큼 가는 값이 됩니다. 자, 오케이 해서 프론트 메인 바디 자, 만들어진 거 이렇게 칼라 바꿔 주시면 자, 이 바디를 우리가 프론트 메인 바디를 단면 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치수에 맞추어서 자, 우리 원바디에서 자, 프론트 바디 쪽 이 1.6, 깊이 1.6, 몸통 1.8 맞추는 거. 쉘과 티크니스 작업을 이용해서 기억나시죠? 그죠? 자, 갑니다. 자, 상단 부분 세 면과 자, 이 앞쪽의 단면 네 면에 먼저 1.6부터 정의해 주시고 자, 또 티크니스로 바닥 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8을 두께를 더해 주시게 되면 자, 윗부분 자, 이 단면의 절반을 잘랐을 때 위쪽 부분은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자, 뒤집어서 바닥 쪽을 다시 한번 이 단면과 함께 1.6 남기고 두께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바닥 부분 요 세 면에 대해서는 0.2 부분에 대한 두께만 더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요 단면이죠. 그죠? 요 단면. 요 단면에 자, 섹션 BB의 단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 단면입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메인 바디라고 하는 요 바디에 자, 요렇게 자, 기본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크로스 리브 우리 원바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 만드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리브 만드는 거를 멀티바디로 나누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리브를 만들어 갈지 자,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솔리드 파트 디자인 모델링 하면서 원바디적으로 접근할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야지만 자, 편하고 쉽고 효과적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또 멀티바디로 나누게 되면 또 원바디의 모델링 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의 기능 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을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를 하나 우리가 추가를 해서 평면도 입장에서 보고 이 크로스 모양의 리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Alt IB라고 하면 바디가 새로 추가된다라고 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거는 프론트 쪽 립 바디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프론트 립 바디. 자, 프론트 쪽 립 바디. 그리고 스케치는 포지션 더 스케치로 자, 요 3.5mm 아래로 옵셋시킨 평면을 포지션 더 스케치에 작업 평면으로 잡아주시고 자, 원점 정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도 입장으로 뷰를 맞추게 되면요. H가 오른쪽 가야 되고 V가 위쪽 가야 되는데 서로 바뀐 입장이니까 스왑. 다시 V는 위쪽으로 맞추게 되면 리버스 V. 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멀티바디로 자, 신규 바디를 만들어서 이 바디에 스케치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바디에 리브 한쪽만 만들면 자, 우리가 3D에서 YZ 평면을 대칭하게 되면 반대편 쪽에 X자 모양의 리브가 나오고요. 그 전체를 다시 패턴 작업하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원바디처럼 X자 스케치까지는 그리실 필요 없고요. 자, 구속 들어갑니다. 자, 위에 포인트점은 자, 원바디 모델링에서는 여러분들 치수를 주다 보면 솔리드에 해당 엣지 필요하다면 뭐 일치 구속 잡고 솔리드에 이 보이는 엣지들을 막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치수 디멘전 구속을 줄 때, 자, 우리가 지금 작업 중인 어떤 피처, 헤드 피처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솔리드 형상의 특정 엣지나 특정 포인트점을 찍어서 뭐 구속 조건, 형상 구속이나 치수 구속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업데이트가 사이클이 걸려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GSD의 서피스 모델링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형상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사용자들이 이런 작업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업데이트 사이클 걸렸는 거를 내가 링크가 어떻게 잘못 걸려서 사이클 형태로 계속 돌 수밖에 없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찾아가서 잘못된 링크가 어떤 치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지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솔리드의 엣지, 솔리드의 어떤 특정 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찍어서 디멘전 치수 그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바디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피처 레벨들을 만들다 보면은 자, 해당 눈에 보이는 피처들 솔리드의 엣지나 포인트나 또는 특정 면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해당 뭐 작업들을 하려면 또 뭐 데이텀 플랜이라는 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지금 이 멀티바디로 만드는 작업과 또 마스터 스케치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업데이트 사이클이나 또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에러를 많이 안 일으키게끔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진 데이터 플랜이나 포인트나 스케치나 이 요소들은 아무리 많이 사용하셔도 이거는 파트바디 상의 스케치나 바디 상의 스케치나 바디의 피처 작업하면서 이 레퍼런스 데이터의 지오메트릭 세상에 있는 와이어프레임 요소나 또는 설페이스 요소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100번, 1000번 사용해도 업데이트 사이클이 걸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데이터의 데이터 플랜이나 스케치 또는 포인트 정보 값을 안 만들고 단지 바디 안에서 피처 레벨들끼리의 어떤 면이나 엣지나 스케치 작업할 때 특히 의미 없이 여기서부터 치수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 간에 링크가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링크를 부모하고
기존의 형상에 부모하고 링크를 걸어버리면 A, B, C, D, E에 다시 B하고 링크 걸려버리면 B로 올라갔다가 다시 C, D, E, 다시 B, C, D, E, 다시 B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걸리는 걸 업데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constraint로 치수 줄 때 요 점을 솔리드 엣지가 아닌 잘 보시면 평면 데이터 플랜과 항상 형상 구속을 걸 겁니다. 자, 아래쪽은 그러면은 이 17mm라는 리브에 요 18mm죠. 단면 잘랐는 요 수평 요 길이니까 그것도 제가 요 포인트와 이 엣지가 아니라 요 평면에 대해서 치수를 빼서 18mm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플랜이 제가 아래쪽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만든 이유도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이 평면 오른쪽에 아래쪽 포인트도 이 평면에 대해서 일치를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데이터의 데이터 플랜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고 활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의 구속을 필요로 해서 하나의 구속 때문에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공용으로 어떤 특정 평면에 링크가 구속이가 걸려야 된다면 평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H축과 각도가 있고요. 이제 V축과 포인트 간의 치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V축을 찍어야 되는데 실수로 급하게 작업하다 보면은 솔리드에 또 이 특정 엣지를 또 찍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라는 겁니다. 45도, 14, 18. 자, 여기 18mm는 에디트 포뮬라로 C값에 요 단면을 잘랐을 때 폭이니까 C값과 바로 다이렉트로 링크 걸리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D로 빠져나가서 이놈은 바로 패드로 요 스케치 오픈됐다고 뜨겠죠. 리브는 간단히 그냥 선 하나를 꺼서 우리가 원하는 리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쉽고 빠르죠. 자, 3.5 내려온 위치에서 두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몸통 두께가 단면 5죠. 그럼 위로 5mm 올라가고 이 평면 3.5만큼 높이를 더해주면 위쪽 방향이고 아래쪽은 이 단면 5mm의 절반만큼만 가면 되겠죠. 퍼스트부터 에디트 포뮬라 갑니다. 자, 이름 바꾼 파라미터의 메인 패드 티크니스가 이 솔리드 단면 잘랐을 때 절반 5mm 두께 그 값이죠. 그죠? 그럼 가운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메인 패드 두께에서 2를 나누면 요 XY 평면과 요 3.5 내려가는 요 높이 단 차이까지가 이제 요 3.5 내려가는 요거만 더하고 요거 플러스 여기서 몸통 위로 올라가는 요게 아까지네. 메인 두께 5mm에서 요 절반이니까 그죠? 그럼 요 3.5만 이제 더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요 B 값을 더해 주면 6mm가 될 겁니다. 위로는 6mm 가면 딱 맞게 맞춰지겠죠. 자, 세컨드는 에디트 포뮬라에 이름 바꾼 파라미터 호출해서 메인 패드 두께에다가 단지 2mm만 나눠만 주시면 바로 밑에까지 딱 맞게 값이 진행되고요. 자, 뉴트럴 파이버 오른쪽 딘 패드 값에는 리브 두께가 1.6이니까 1.6이라고 맞춰주시면 프론트 립 바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프론트 립 바디 한쪽만 리브 만든 이유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미러 작업을 이용해서 YZ 평면을 찍어 주시면 3D에서는 미러 작업이 평면을 찍어 주셔야 되죠. 그죠? YZ 평면 찍어 주시면 이 바디 전체를 미러하게 됩니다. 물론 바디의 패드 피치 하나뿐이지만 이렇게 바디 전체를 지금 바디로 나누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적용하게 됩니다. 패턴도 역시 프론트 립 바디 전체를 패턴하기 때문에 피처를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 클릭해서 바로 렉탱글 패턴을 호출한 경우고요. 자, 개수는 4개고요. 스페이싱은 17mm로 갑니다. 자, 디렉션 방향은 솔리드 엣지로 방향을 정해 주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3차원 작업하면서 디렉션이다 또는 스케치 내에서 치수를 준다 할 때 가능한 한 상대방의 어떤 엣지나 상대방의 면이나 상대방의 특정 포인트를 찍지 말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꼭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안 찍는 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모델링 하는 부분에 부모와 자식 관계의 링크를 가능한 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로 평면이 바로 YZ를 찍게 되면 이 YZ의 방향으로 우리가 리브 패턴 경우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지금 17mm 간격으로 지금 93.7mm일 때는 4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원바디 레벨에서 모델링 하면서 이 A값 길이에 따라서 리브 개수가 조정되게끔 하는 우리가 경우를 마지막 영상 자료에서 룰 값을 이용해가 knowledge advisor 룰 값을 이용해가 길이의 범위를 정해서 그 길이에 따라 리브 개수가 컨트롤 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이번 작업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그 작업 과정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 리브가 사실 원바디에서 작업 진행할 때는 스케치도 X자 모양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패턴을 적용하고 난 뒤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요 끝부분 뾰족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케치에서 고선을 좀 짧게 스케치에서 잘랐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노란색 위쪽으로 보이는 것과 이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켓을 들어가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사이드 방향으로 해서 잘라내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멀티바드로 나누어서 작업하게 되면요. 그럴 필요 없이 이 사이드에 튀어나온 부분과 위아래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이 바로 교차 연산입니다. 교차 연산, 인터섹션 연산인데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거냐 하면요. 앞서 만들었던 프론트 메인 바디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파트 넘버에 한번 붙여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진 프론트 메인 바디 아래쪽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원본은 여기에 있고 붙여진 복사본은 아래에 있죠. 자, 항상 바디를 우리가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 붙이면 붙여진 바디에 스케치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이 스케치가 첫 번째 일단 레퍼런스 데이터의 마스터 스케치와는 링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카피 페이스트는 원초적으로 카티아에서 트리를 카피 페이스트 할 때는요. 스케치든 피처든 바디든 카피 페이스트는 링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링크가 끊어진 거를 내가 링크를 걸려면 리플레이스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스케치와 스케치 간에 100% 링크 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사본에 하나 붙였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최근에 우리가 프론트 립바디를 만들다가 이 바디를 복사해서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작업한 프론트 립바디 안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붙여진 프론트 메인 바디 복사본에 스케치와 이렇게 안에 링크가 걸리는 게 하나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케치는 프론트 립바디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프론트 메인 바디 여기에 들어가서 붙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버그의 일종이죠.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죠. 프로그램을 카티아 프로그램 만들면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 그 바디 안에 있는 것들은 옮겨지는 곳에 그대로 식구들이 옮겨져서 붙여지면 되는데 프론트 메인 바디에 있는 이 스케치 하나가 최근에 작업한 바디에 밑줄 꺼져 있었던 바디에 스케치가 따로 흘린다고.
어떤 경우에 자, 원본의 프론트 메인 바디의 헤드가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 놓은 마스터 스케치를 이렇게 링크 걸었는 경우의 바디를 복사해 가지고 붙이면 자, 복사해서 붙이면 최근에 작업한 바디에 붙여진 바디 스케치가 하나가 이렇게 흘린다라는 거. 자,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부연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붙여진 바디의 이름을 우리는 프론트 카피 바디라고 자,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주고요. 원본은 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 카피 바디에 여러분들 쉘과 마지막 티크니스까지는 딜리트로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 자,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금 이 프론트 카피 바디라고 복사있는 이 바디와 지금 프론트 립 바디 노란색 칼레의 형상과 바로 인터섹트라는 교차 연산을 진행해 주시면 예, 우리가 원하는 리브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차 연산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작업이 이 프론트 스케치는 레퍼런스의 원본의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와 100% 링크를 걸어 주셔야지만 나중에 프론트 메인 바디 원본과 치수 수정했을 때 리브 자체도 치수가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 링크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리플레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케치를 교체하는데 뭐로? 기존 거는 지운다. 그러면 자, 프론트 립바디에 이렇게 흘리고 왔는 스케치도 내가 이 딜리트 리플레이스 엘리먼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케치는 지워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리플레이스 하실 때는 자, 밑에 있는 이 딜리트 리플레이스 엘리먼트를 체크하는 게 디폴트다. 스케치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는 자, 그래 놓고 라이트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이렇게 찍어 주시고 오케이 들어가면요. 자, 이제 프론트 카피 바디 안에 마스터 스케치 원래 있었던 그 스케치는 지워지고요. 프론트 립바디에도 흘려놨던 스케치 같이 동시에 똑같은 스케치니까 지워집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데이터에 프론트 마스터와 100% 링크가 걸려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론트 립바디를 F define 잡아주시고 밑에 프론트 카피 바디를 프론트 립바디와 자, 어떤 연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교차 연산. 엔터 쳐주시면 자, 이제 숨겨놓은 프론트 메인 바디를 쇼 하신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자, 위아래 자, 이쪽 삐져나온 부분도 잘려나가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도 정리가 된 듯 하죠. 자, 그러면 프론트 메인 바디 쪽에 다시 define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 안에 우리가 하단 프론트 립바디를 더하는 작업의 어셈블리를 자 해주시면 같은 바디 안에 이렇게 그룹화해서 자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메인 바디에 프론트 립바디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안에 피처 레벨이 이렇게 5개가 길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트리를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피처 레벨만 멀티 선택하셔서 인서트의 5번째 인서트 인 뉴바디입니다. 요거는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 2개 눌러주시면 돼요. II. 자,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I 해주시면 이렇게 5개의 피처가 한 개의 바디로 묶어주면서 자, 하위 바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메인 바디라고 이름을 자, 이렇게 지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